사람의 기준에서 그 생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인위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디 사는지, 서식지.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내가 얘를 키우니까.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지, 식용. 약으로 쓸 수 있는가, 약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류하는 것이 인위분류다. 이 서식지, 식용, 약용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인위분류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 다음 자연분류는 보면 자연분류, 이거는 그냥 그 생물 그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물의 그냥 생김새, 즉 겉모습, 그냥 구조. 그래서 떡잎이 몇 개인지, 뭐 쌍떡잎 식물, 떡잎 식물 우리가 이런 거 배워왔잖아,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자연분류. 떡잎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번식 방법, 뭐 무성생식인지 유성생식인지 이런 것과 같이 번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도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오면 뭐 광합성 여부, 유전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유전적 특성 과 같은 거. 그래서 척추가 있냐 없냐, 즉 무척추냐, 유척추, 척추냐, 아니면 뭐 얘들이 뭘 먹고 살아가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자연분류라고 합니다. 자연분류는 그 자체로 그 모든 생물들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분류하기에 용이한 분류 방법이야, 자연분류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 사람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생물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는 나와 있지 않겠지. 예를 들어 서식지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물 안에 살아가는 생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래, 포유류인 고래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어류인 물고기도 있는데, 그쵸? 하지만 어류, 포유류와 같이 분류를 하는 것이 자연분류다. 그래서 생물의 고유 특징, 그 다음에 생물 사이 가깝고 먼 관계. 쌤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랑우탄, 원숭이 요거들이 가깝고 얘들 가깝지만 복숭아랑 오랑우탄은 가깝지 않은 것처럼 가깝고 먼 관계를 보기에 좋은 방법은 자연분류이다. 요거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고 밑줄만 치고 넘어가자. 여기 보면 자, 인위분류는 생물의 생활 장소나 인간과의 이해관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식용, 약용, 수생, 육상, 초식, 육식, 사람들도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과학적인 분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생물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연분류는 생김새, 구조, 번식 등등등으로 분류를 한다. 아까 설명했지요. 그래서 여기 척추동물, 무척추로 구분하는 것, 종자식물, 포자번식 식물로 구분하는 것도 자연분류의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볼게. 현재는 형태가 형성되는 순서로서의 발생이 중요시된다. 뭐가 먼저 만들어지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뭐 다른 동물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해서 자연적 계통적으로 자연분류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 한번 알아주면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뒤로 넘어가면 자, 생물의 분류와 체계. 우리 생물을 분류하는 데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인위와 자연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자연분류를 배울 거야. 자, 자연분류를 한다는 방법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을 비교하는 분류 단계, 나눌 수 있는 단계는 7단계가 있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7단계가 있어.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만 지금 이 박스에 나타나 있거든. 그럼 이거 보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사람은 동물이지. 그 다음에 척삭 동물이 뭐냐면 척추 동물이거든. 뭐 척추가 있냐 없냐. 그럼 척추가 있는 동물 중에 포유류, 그 다음에 영장류, 그 다음 사람과, 그 다음 사람속, 사람종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종속, 과목, 강문계 여기 잠깐 적어볼까.
이 7가지 단계 중에서 어디가 제일 넓은 단계일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넓은 범위에 속하겠지. 그래서 자, 우리 개에는 우리 사람은 동물계에 속해. 그러면 식물계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우리가 오늘 배울 개도 있어. 그거 잠깐 보여줄게. 요약법은 넘어가 보면 생물의 5개라고 있어요. 생물을 5가지의 개로 나눌 수가 있다.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제일 먼저 나누는 기준, 첫 번째로 나누는 기준이 개고 거기는 5가지의 개가 있다. 다음 문. 자, 문에는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이런 것들이 존재해. 그 다음에 연체동물, 고기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 다음 기준이에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는 포유류. 우리는 많이 다 하진 않을게. 여기 분류 기준 다 하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 기준으로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척추동물 이 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 포유동물, 포유류. 우리가 포유류, 어류, 조류라고 부르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포유강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포유류라고 부르지, 강은 빼고. 양서류, 파충류, 뭐 조류 등등등 우리가 모르는 강도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포유강에 속하니까 넘어오면, 자, 우리 사람은 영장류지. 2발로 서서 다니는 뇌가 크고 영장목에 속하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포유류 중에서도 육식동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발국, 포유, 식충, 포유, 고슴도치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육식 포유 있고, 여기 그리고 뭐 캥거루나 이렇게 배에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또 따로 구분이 돼. 포유류의 특징은 그냥 잠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털이 있고 젖샘이 있으면 포유류예요. 즉 스스로 아기를 뵐 수 있냐라는 거야. 알이 아니라. 알은 여기 다른 애들이 알을 가지는 거지. 포유류는 새끼를 가지는 거를 포유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사람은 사람과에 들어가요. 자, 근데 영장목에는 좀 궁금할 수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영장목에는 그러면 사람과밖에 없냐? 그게 아니라 영장목에는 오랑우탄과가 있어. 오랑우탄과랑 사람과랑 2개로 나눠져. 그러면 사람과 안에 뭐가 있을까? 사람 속, 고릴라 속, 침팬지 속 이렇게 있어. 신기하지?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당연히 사람 속에 속하겠지? 그 다음 사람 종으로 넘어가는 거지. 사람 종. 여기 있지. 자,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면 쌤이 아까 생물 간에 가깝고 먼 관계를 알 수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사람과 고릴라, 사람과 오랑우탄 누가 더 가까울까? 라고 하면 사람과 고릴라는 같은 사람과에 들어가죠. 그치? 근데 사람과 오랑우탄은 과가 아니라 같은 목에 들어가. 그러면 더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게 사람과 고릴라의 관계지. 같은 과니까 더 작은 기준에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가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생물 간의 가까운 관계도 알 수가 있다는 거. 여기도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고양이, 종, 고양이 속, 고양이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인 종은 뭘까요? 종. 자, 종의 기준은 번식이야. 번식인데 어떤 번식이냐면 내가 번식할 수 있는, 같은 다른 종끼리 번식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짝짓기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생산할 수 있냐. 이게 종의 기준이에요. 종을 분류하는 기준.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 내가 생식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자손이 생식 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산력, 종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말이랑 당나귀 있지. 둘은 다른 종이야. 왜 다른 종이라고 할 수 있냐면 말과 당나귀의 번식으로 나오게 된 노새는 번식을 못해. 그치? 그렇게 되면 둘은 다른 종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 우리 뭐 어디야, 뭐 시추나
다양한 강아지들 많죠. 둘이 그냥 우리 잡종이라고 부르잖아. 그렇게 낳은 강아지들은 또 다른 강아지랑 번식할 수가 있어. 그럼 둘이는 같은 종이지. 개과에 들어가죠. 그 안에서 종이 어떤 종으로 나누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라이거는 뭐예요? 자, 숫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걸 가지고 라이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태어난 라이거는 번식 능력이 없어. 즉 생식 능력이 없어. 그러면 사자와 호랑이는 다른 종이다 라고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를 번식시켜서 만든 자손이 생식 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종이 다른 종인지 같은 종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 뒤 넘어갈게요. 그냥 밑줄 치고 넘어갈까? 기본 단계는 여기 종. 이렇게 밑줄 한번 쳐주고 뒤에 넘어가자. 자, 그러면 아까 쌤이 우리 요약에서 5개를 봤잖아. 5개. 그럼 5개를 볼 거야. 근데 이 5개 5가지의 개로 구분하자라고 다들 약속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이 5개가 없었겠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지금 얘를 볼 수 있는데 균, 아메바, 집신벌레, 이끼 괜찮아. 요런 애들 어때?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쵸? 눈으로 보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러한 균들을 발견하게 된 건 언제일까? 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 아니면 균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아프고 나서겠지.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균들은 얘들보다는 늦게 발견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들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 원핵 생물계라는 건 없었겠지. 이런 것처럼 이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들은 다양하지 못했어. 이렇게. 그래서 다시 앞에 돌아가서 보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은 맨 처음에 식물과 동물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다른 건 발견을 못했으니까. 2개. 그 다음 원생 생물계. 식물도 동물도 아닌 애들을 끼워 넣은 거. 그 다음 휘태고의 5개 했다가, 자, 우리가 지금 분류로 쓰는 건 요거예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건 3역 6개라고 하는 걸 배워.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그냥 5개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험 칠 때 배운 거 알려주면 또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면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 생물계, 고세균계, 진정세균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마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면 자세히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 원핵 생물계. 우리가 원핵 생물이 뭔지도 잘 몰라요 아직은. 하지만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원생 생물. 균계. 자, 우리 균계라고 해서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게 그냥 대장균, 세균을 의미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얘들은 곰팡이와 버섯이 대표적인 균계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균 같은 건 어디 들어가냐? 바로 앞에 나왔던 원핵 생물계에 균이 들어가. 대장균, 폐렴균 이런 것들, 세균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우리한테 익숙한 동물계, 그리고 식물계. 자, 이거 다 하면은 너무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요약되어 있는 거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앞에 돌아갈게요. 요 페이지 한번 펴볼까? 생물 5개의 특징 비교. 5개는 외워줘야 돼. 동물, 식물은 쉽죠? 그 다음에 균계, 원생 생물, 원핵 생물 이렇게 봐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구분할 수 있는 기준 5가지. 요 표는 우리 외워줘야 돼. 사실 요거 좀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거, 세포벽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직 안 배웠어. 잠깐만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 모든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야? 우리 생물 어떻게 쪼개다 보면 기본적인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포야. 세포.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구성될까? 보면 잠깐만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줄게. 이거 다음에 우리 배울 거야. 자, 2가지의 종류가 있어. 자, 이거는 뭐냐면 뭔가 말랑말랑하게 생긴 동물 세포.
얘는 좀 딱딱하지? 딱딱하게 생겼어. 식물세포. 자, 우리 동물들은 뼈나 근육들이 있어서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자체는 말랑말랑해도 돼요. 근데 세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있어야겠지. 이게 세포막이야, 가장 마지막에. 자, 식물들은 동물처럼 뼈나 근육이 없기 때문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각각의 세포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단단한 부분이 존재해. 그래서 이렇게 각지게 생긴 거야.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 세포벽 안에 당연히 세포막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중간에 핵이 있어. 핵에는 뭐가 있냐면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야 얘들이 똑같은 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똑같은 애를 복사해서 만드는 거야. 얘도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또 동물과 세포의 차이라고 하면은 여기 자, 세포 안에는 핵 말고 다른 기관들도 많아요.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각각의 작은 기관들 안에서 스스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럼 식물세포만 가지는 게 있어. 동물세포는 가지지 않지만 생물세포만 가지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 이거는 뭘 하는 기관이냐면 광합성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당연히 동물은 안 가지겠지? 그쵸? 광합성 안 하니까 동물들은.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대표적인 차이는 세포벽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다른 건 다 똑같아.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 뭐 액포라고 해서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아직 그걸 배우는 단어는 아니니까 이렇게 다르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그럼 세포벽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동물과 생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핵이 없는, 즉 유전 정보가 없는 세포가 나타난 거야. 원핵생물 어떤 거냐 볼까? 남세균, 세균류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장균, 뭐 이런 세균들을 원핵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원핵생물 나온 김에 앞에 돌아가서 보자. 자, 원핵생물의 세포에는 DNA는 있으나 핵막이 없어 핵이 관찰되지 않는다. 자, 원핵생물은 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유전 정보들을 보호해주는 거거든. 보호해준다는 이유는 얘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이 세균 원핵생물들은 좀 하등한 생물들이거든. 업그레이드가 덜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보호장치가 없이 그냥 DNA들이 세포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원핵생물은 핵막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요거는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되는 다른 세포 소기관이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구조가 간단하다. 그리고 원핵생물의 세포막 바깥에는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식물이 가지는 단단하게 잡아주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원핵생물에서도 발견이 된다. 하지만 진핵생물의 세포벽과는 차이가 있다. 즉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벽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다시 여기 한번 보면 자, 요 말 한번 볼까 우리. 대부분 단세포다. 자, 단세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세포로 하나의 생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신기하지? 우리 사람은 어때? 다세포지. 아주 세포가 많죠. 하지만 얘네들은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작은 것들이 다 하나의 세포야. 하지만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사람을 이루는 세포는 그게 안 되지. 하지만 애들은 됩니다. 하등한 생물들이라서 돼요. 여기 또 단세포, 세포벽, 핵막이 없어서 원핵세포다. 자, 원핵. 여기서 말하는 원핵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사실 핵이 없다라는 뜻이야. 원핵이라는 말이. 핵이 없다. 그렇다고 DNA가 없는 건 아니겠지. 유전 정보 당연히 있어. 왜냐면 번식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DNA를 보호해주는 핵막이 없다. 원핵 생물계이다. 그리고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지만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도 있다. 광합성은 세모.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다. 남세균. 자, 여기 보면 초록색깔이지. 흔들말. 얘들은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햇빛을 가지고 양분을 만들 수가 있고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분열법.
얘들 분열법이 뭐냐면 하나가 있어. 대장균. 얘가 갑자기 모양을 벽교 땅콩처럼. 그러다가 위에 게 똑 떼져. 밑에 게 똑 떼져. 두 마리가 된 거야. 한 마리에서 두 마리가 된 거예요. 핵은 없지만 DNA에 그냥 뭉쳐서 표현해봤어. 이런 식으로 번식하는 걸 가지고 분열법이라고 합니다. 원핵 생물에는 대장균, 유산균, 우리가 균들이라고 붙이는 것들이 다 원핵 생물이다. 다시 그림 넘어와서 끈 것들은 세모,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다. 이런 것들, 애매한 것들은 외우지 말고 확실한 것만 또 외워주자. 없다라는 의미가 원핵이니까 이거 외우기 쉽겠고, 세포벽은 있는데 좀 다르다. 식물들이랑 운동성, 움직인다는 거지. 균은 스스로 못 움직이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수는 단세포,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원생생물이 제일 내가 애매한 애들을 여기다 넣은 거야. 사실 얘들은 확실해요. 핵이 없잖아. 근데 얘들은 핵은 있어. 근데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광합성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운동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되게 애매하지. 그래서 원생생물은 여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찌끄레기들을 모아놓은 거 원생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볼게요. 김, 다시마. 자, 김이랑 다시마, 뭐 돌, 요런 애들을 우리가 식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얘들은 원생생물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유글레나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돌아가서 원생생물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원핵생물만 핵이 없는 거니까 얘는 진핵세포. 핵이 있어. 핵이 있다. 자, 근데 밑에 내려가서 보면 요거 한번 봐주고, 자, 대부분 단세포지만 군체를 이루거나 다세포인 것도 있다. 군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이긴 한데 여러 개로 뭉쳐서 활동하는 거야. 여러 개 사람들이 뭉쳐서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여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도 있다. 김, 미역, 다시마. 자, 얘네들은 광합성을 해. 근데 식물은 아니야. 원생생물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방법도 있다. 즉, 양분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더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원생생물을 다 몰아넣은 거예요, 지금. 원생생물 얘만 한번 보자. 아메바, 집신벌레, 단세포 생물.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을 의미한다. 하나의 생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다세포는 긴, 미역, 다시마, 핵항. 얘들은 특징으로 강화성을 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균계를 볼게. 균계. 자, 균은 세균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뭐 대장균, 뭐 포도, 상규균 이런 것들은 아까 원핵생물이 이렇게 나왔었어. 그럼 균계는 뭐냐? 일단 핵이 있어. 진핵세포. 세포벽도 있어요. 뭐처럼? 생물처럼. 하지만 식물과 얘의 차이는 뭘까 지금? 광합성을 안 해. 자, 우리 균계와 식물계 차이만 한번 보면 다 핵도 다 있지. 세포벽도 있어. 하지만 광합성을 얘는 안 하고 얘는 해. 운동성을 둘 다 없어. 당연히 식물 못 움직이지. 세포수는 대부분 다세포. 식물은 당연히 다세포. 자, 그러면 균계의 얘가 뭐 있냐면 버섯과 곰팡이예요. 자, 우리 버섯은 주로 어디서 자라? 나무 밑에 붙어서 자라죠. 그리고 겨울에도 잘 자라고 나무 밑에 저기 어두운 산 속에서도 잘 자라. 그 말은 얘들은 광합성을 안 하니까 굳이 햇빛 아래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앞에 돌아가서 균계 한번 다시 볼게요. 균계. 자, 곰팡이와 버섯이 식물로 분류가 되었을 때도 있어. 왜? 세포벽이 있어서. 하지만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식물의 특징이 광합성하는 것이 가장 그 특징이거든. 그래서 균계 특징이 작은 글씨 한번 보면 진핵세포 1번, 2번 대부분 다세포다. 자, 우리 효모 있어. 효모가 뭐냐면 발효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빵반죽 만들거나 아니면은 발효해서 막걸리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발효식품들 뭐 김치 같은 거 만들 때 이 효모가 항상 쓰여. 효모라는 생물이
발효를 도와줘요. 발효를 하게 해줘. 도와주는 거 아니라 자기가 하게 해줘. 얘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이야. 효모가 여기 들어가요. 알겠지? 그래서 효모 빼고 나머지는 다 다세포 생물. 효모, 버섯, 곰팡이. 자, 이렇게 있고, 왜 균류라고 부르냐면 균사라는 게 있어. 균사. 자, 우리 버섯 이렇게 가르면 어때? 결대로 나뉘지. 결대로 이렇게 결결대로 우리가 찢을 수가 있죠. 그 하나가 균사라고 생각해주면 돼. 곰팡이도 잘 들여다보면 뭔가 기다란 실처럼 생긴 것들이 엉켜있는 게 곰팡이야. 이걸 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균사라고 부릅니다. 몸이 많은 균사로 이루어진 생물이다. 종속 영양을 다른 거 먹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들을 식물계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나누어 주었다.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자, 엽록체가 없다는 얘기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죽은 생물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흡수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부 균류는 동물이나 식물의 몸에 기생해서 생활한다. 뭐 버섯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 살아간다. 굳이 밝은 곳에 갈 필요 없어. 밝은 곳에 가면 식물이랑 일단은 경쟁해야 되고, 얘들은 어차피 햇빛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곰팡이들, 버섯들이 다 중계에 들어갑니다.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가자.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뭐 곰팡이들 있죠. 자, 균사 여기 한번 읽어볼게. 실모양의 다세포 섬유이다. 여기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길게 되어 있는 하나의 단위를 균사라고 합니다. 자, 포자는 뭐냐면 얘들이 번식하는 방법은 뭐 다른 생식 세포와 만나지 않아. 우리 동물들은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스스로 포자라는 것을 만들어. 이렇게 이파리 뒤에 막 포자라고 하는 알 같은 것들 만들거든. 스스로 만들 수 있어. 요게 퍼지면 똑같은 생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요게 포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동물계는 쉽지. 식물계도 쉽지. 당연히 동물은 핵이 있고, 즉 진핵세포, 다세포, 하나의 세포로 생물이 될 수가 없어. 동물은. 그 다음에 움직이지. 동물들 운동성이 있죠. 그 다음에 암수가 존재해서 그 성을 가진 것끼리 번식을 하지. 유성번식, 유선생식, 유성생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은 스스로 양분 못 만들죠.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서 양분을 얻는다.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는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속 영양 생물이야. 종속. 다른 것들을 잡아먹고 영양을 얻어가는 생물이다. 요게 동물계입니다. 동물계는 안에서 척추, 호흡, 체온, 번식, 발생 과정에 따라서 분리하겠지. 요게 아까 쌤이 맨 처음에 분류했던 종속, 과목, 강문계랑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식물계 보자, 식물계. 식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광합성이지. 자, 광합성은 엽록체라고 하는 물질이 물질이 있어야지 가능한 과정, 광합성. 햇빛, 물, 이산화탄소 있으면 영양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광합성. 이걸로 포도당, 양분 만들어주는 것이 광합성. 주의감 자세히 배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식물은 육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응되었다. 이런 거 한번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 한번 다 자세히 한번 읽어주고, 몸을 지탱하고 토양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뿌리도 발달하였다. 이런 것처럼 식물은 뿌리, 줄기, 잎과 같은 여러 가지 기관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들은 번식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포자로 번식하는 애도 있고, 특히 고사리는 포자로 번식하는 유일한 애야. 고사리, 그래. 고사리 우리 얘가 제일 오래된 식물이거든, 사실. 그거 한번 알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5개가 지금 마무리가 됐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보면 요약 한번 볼게.
생물 다양성 설명했고 생물 다양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생물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 간단하게만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분류 체계는 종, 속, 과목, 강문계로 한다. 종이 제일 작고 개가 제일 크다. 이 개를 분류하는 기준이 5개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원핵생물, 원생생물, 식물, 균, 동물계이다. 얘들의 특징은 아까 거기 있던 표 있죠? 구분했던 표. 요거 주로 봐주고 요거 외워주고 그 다음에 생물예 무조건 외워야 돼. 요거는 이거 외워야지 문제 풀 수 있어. 아니 문제 못 풀어. 문제 풀 때마다 앞에 돌아와서 보는 거 좀 힘들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사실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거 우리가 실제로 본 생물들이 아니고 단세포, 다세포 이런 용어들도 조금 어색해. 들은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읽어주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해하면서 얘들 얘와 이렇게 매치를 시키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듣고 우리 문제 풀어서 숙제에서 올려주면 되고 1대1 피드백 나랑 이제 시간 잡아서 하면 되고 마지막 2번째 암호 서울 앞에 첫 번째 암호 기억하지? 그거랑 서울이랑 요거 2가지 해서 같이 채널 올려주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